마님, 제발 자비를 베어러 주십시오. 이 늙은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늙은 거지 노파가 어린 다희에게 말했다. 좋은 낭군을 얻고 싶거든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몸을 두어야 하는 법이라고. 비단 옷을 벗고 무명옷을 입어야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팔도 제일 가는 거상의 딸이 어찌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단 말인가. 그런데 다희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훗날 그 말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 훗날 한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는 최부잣집 앞마당, 시어머니 강씨, 부인의 칠순잔치,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명이 넘는 손님이 마당을 가득 메운 그날, 며느리 다희는 부엌 한 구석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긴 그릇을 씻고 있었다. 그리고 안채 대청에는 그녀의 자리를 차지한 여인이 앉아 시부모와 함께 웃고 있었다. 옥녀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남편 최일봉과 정을 통한 상대였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근 채 다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서차를 매만졌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설거지를 하는 저 며느리가 대체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가 한 집안을 무너뜨릴 서차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날 새벽 다희는 인시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의 치마저고리 주름을 펴고 시아버지의 도포에 앉은 먼지를 털어냈다. 다듬이돌처럼 차가운 손끝에 결혼 5년차 며느리의 처지가 사무쳤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연보랏빛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다. 며느리답게 시어머니를 빛나게 해드려야 했다. 오늘만 넘기자, 오늘 하루만 참자. 가슴 한편에 쌓인 서러움을 꾹 눌러 담았다. 앞마당에는 이미 200명이 넘는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시댁의 친척들, 시아버지와 거래하는 상인들, 동네 사람들까지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다희는 대문 앞에서 하객을 맞으며 허리를 굽혔다. 1명, 2명, 10명이 넘도록 허리가 아파왔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것이 며느리의 몫이라 여겼다. 그때였다. 대문이 열리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옥녀였다. 남편 최일봉이 드나들던 포목상단의 여식이자 남편의 정인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여인이 어찌 이곳에. 옥녀는 다희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어깨를 펴고 걸어왔다. 손에는 값진 비단 보퉁이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시어머니를 위한 예물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옥녀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다희 곁을 스쳐 지나가며 짙은 향내를 남기고 갔다. 낯설지 않은 향이었다. 남편의 도포 자락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옥녀를 보자마자 화사하게 웃었다. 다희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따뜻한 미소였다. 아이고, 옥녀 왔구나. 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어머님, 작은 정성이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 착한 것 좀 보게. 우리 옥녀는 마음씨도 곱지. 다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시어머니의 잔치를 망치는 것은 결국 자신이었다. 이윽고 잔치가 시작되고 시아버지 최부자가 마당 앞에 나서 인사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안사람의 칠순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길이 좌중을 훑다가 옥녀에게 멈췄다. 특히 오늘은 앞으로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처자도 함께 자리해 주었습니다. 옥녀야 일어나 보아라. 다희는 귀를 의심했다. 앞으로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처자라니. 자신은 이미 5년째 이 집의 며느리인데 대체 무슨 말인가. 옥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최부자 댁 아들이 새 장가를 드나 보네. 그럼 원래 며느리는 어찌 된 것인가? 글쎄, 잘 모르겠네만 새 며느리가 참으로 곱기는 곱네. 그러나 나이 지긋한 노부인 몇은 낯빛을 흐리며 낮게 소곤거렸다. 저것이 어디 도리에 맞는 일인가? 본처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새 며느리를 세우다니. 최부잣집이 근본 없는 짓을 하는구나 하는 수군거림이 잔치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번져갔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다희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진 채 옥녀가 이 집의 새 며느리로 소개되고 있었다. 200명의 하객 앞에서 다희는 마당 맨 뒷자리에 서 있었다. 가족석도 친척석도 아닌 그저 일손을 거두는 자리였다. 남편 일봉은 옥녀 곁에 앉아 웃고 있었다. 자신의 지아비가 다른 여인 곁에서 웃고 있었다. 시부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그러나 울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밥상이 차려질 시간이 되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옥녀. 넷이 앉채 큰 상에 둘러앉았다. 다희의 자리는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다희의 자리에 옥녀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불렀다. 다희야.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예, 어머님. 부엌 가서 설거지 좀 거들어라. 일손이 모자란다는구나. 설거지라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잔치에서 손님들 앞에 설거지를 하란 말씀이십니까? 어머님, 그것이 어찌 못할 일이더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잔치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싫다는 게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자, 참아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다희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옥녀야, 너는 편히 앉아 상 받아라. 우리 어여쁜 옥녀 손 다치면 아니 되지. 부엌에는 이미 200인분의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차가운 물이 담긴 커다란 함지 앞에서 다희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 살을 애는 물에 손을 담그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참으로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팔도 제일 가는 거상의 막내딸인 자신이 어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그릇을 씻으며 5년 전이 떠올랐다. 일봉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처럼 보였다. 조그마한 포목전을 겨우 꾸려가던 그 청년은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인간 NG. 아버지께 혼인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다. 다희야, 신분을 숨기고 시집을 가겠다고.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내가 천화상단 대방의 딸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다희는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 저는 다희로 사랑받고 싶습니다. 상단 대방의 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저 자체로 사랑받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고민하시다 결국 허락하셨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좋다. 대신 아비가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마. 네 지아비의 장사가 잘 되도록, 시댁이 살림에 어려움 없도록 내가 지켜보겠다. 하지만 네가 힘들다 하면 언제든 말하거라. 그때는 아비가 나설 것이다. 그리하여 다희는 평민 처녀 행세로 최일봉과 혼인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그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면천된 종의 딸로 자란 처자라 믿었다. 그래서 더욱 함부로 대했는지도 모른다. 종의 딸이라 그런지 예의도 없고 친정도 없으니 시집에서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데려온 것인데 은혜도 모르는구나. 5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떠올랐다. 찬물에 손이 시려왔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때 부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옥녀였다. 그녀는 다희의 모습을 보며 비웃는 얼굴을 지었다. 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었고
뺨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형님,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설거지라도 하시나 봅니다. 어휴, 딱하기도 하지. 옥녀가 한 걸음 다가섰다. 술 냄새와 함께 짙은 향내가 코를 찔렀다. 원래 며느리였던 분이 이제는 설거지나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있잖습니까? 형님, 옥녀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일봉 서방님은 이제 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집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제 편입니다. 형님은 이제 끝입니다. 아시지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릇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서방님이 그러시던데요. 형님과는 이미 1년 전부터 마음이 떠나셨답니다. 형님이 헤어져 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함께 사셨던 거라고요. 딱하신 우리 서방님. 옥녀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다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아십니다. 서방님과 제가 정을 통한 것을요. 오히려 저더러 빨리 이 집에 들어오라 하십니다. 형님보다 제가 훨씬 낫다고 하시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 그리고 형님, 다음 달 관아에 이혼 소지를 올리실 거랍니다. 서방님이 그 방면에 밝은 사람도 다 알아보셨답니다. 형님 재산 나눌 걱정은 마세요. 어차피 형님이 시집을 때 가져오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옥녀는 마지막으로 빙긋 웃으며 말했다. 설거지 열심히 하십시오. 형님, 이것이 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일일 테니까요. 부엌 문이 닫혔다. 홀로 남은 다희는 찬물에 손을 담근 채 그대로 멈춰 섰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더는 참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겠다. 5년 동안 꾹 참아왔다.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왔다. 시댁의 무시와 구박도 참았다. 지아비의 냉대도 견뎠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끝이었다. 자신의 자리에 정인을 앉히고 200명의 하객 앞에서 자신을 설거지나 시키는 시댁. 그리고 1년 동안 부정을 저지르고도 태연히 웃고 있는 지아비. 다희는 젖은 손을 닦고 부엌 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품에서 서찰을 꺼냈다. 인편을 시켜 아버지께 급히 전할 서찰이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끝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 시어머님 칠순 잔치에 일봉 서방님이 정을 통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제 자리에 그 여인을 앉히고 저에게는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200명이 보는 앞에서요. 서찰을 봉하고 심부름꾼에게 건네며 다희는 다짐했다. 답은 그날 저물녘에 왔다. 다희야, 이혼하고 싶으면 하거라. 그리고 내가 시댁을 무너뜨리기를 바란다면 아비가 처리해주마.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것이다. 우리 딸이 당한 만큼 그들도 대가를 치러야지. 아비가 다 처리해줄 터이니 너는 이제 그 집에서 나오거라. 서찰을 읽고 부엌을 나섰을 때 앞마당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옥녀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옥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다녔다. 마치 진짜 며느리라도 되는 양. 다희는 마당 구석에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곧 끝이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아버지의 약조가 마음속에 남아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칠순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길이 옥녀에게 향했다. 특히 우리 옥녀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예물까지 준비해 와서 이 늙은이가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옥녀 같은 며느리를 두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했는데요.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곧 우리 집안 사람이 될 것이니 여러분도 많이 예뻐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희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참으로 종의 딸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아니하는구나.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마 안에서
다희는 시부모와 남편 사이에서 투명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여보, 오늘 옥녀 어떻더이까? 시어머니가 물었다. 여보, 여보, 여보. 참으로 반듯하고 예의도 바르고 우리 일봉이에게는 저런 며느리가 맞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으나 다희가 들으라는 듯 또렷했다. 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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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으. 종의 딸이라 배운 것도 없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데려와 우리 아들이 5년 동안 고생만 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일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만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아니하는군요. 집에 이르자 일봉이 차갑게 말했다. 내일 짐을 싸시오.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이혼을 할 것이오. 그쪽 방면. 아는 이도 다 알아보았소. 다음 달에 관아에 소지를 올릴 것이니 그대는 그저 서명만 하면 돼요. 재산은. 걱정 마시오. 어차피 그대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도 없지 않소. 노잣돈 한 푼 아니 줄 것이니 그저 깨끗이 갈라섭시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덧붙였다. 당연한 일이지. 애도 못 낳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를 누가 원하겠느냐. 옥녀가 훨씬 낫지. 내일까지 다 싸서 나가거라. 우리 옥녀 들어올 방 치워야 하니. 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5년이었다. 5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신분을 숨기고 사랑을 믿고 이 집에 시집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욕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다희는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하나하나에 얽힌 기억이 떠올랐다. 이 회색 저고리는 시어머니 생신 때 입었던 것. 그날 시어머니는 색이 너무 화려하다며 인상을 찌푸리셨다. 이 무명 치마는 남편의 상단 개업식 때 입었던 것. 옥녀가 처음 부부 앞에 나타난 날이었다. 하나하나가 상처였다. 옷장 깊은 곳에서 낡은함을 발견했다. 뚜껑을 열자 혼인 전 자신의 모습이 담긴 그림들이 나왔다. 활짝 웃고 있는 자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 벗들과 함께 나들이 갔을 때의 모습. 그림 속 자신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것인가? 거울을 보았다. 5년 만에 제대로 본 얼굴이었다. 핏기 없이 창백한 낯빛, 생기 없는 눈빛, 굳어진 표정, 낯선 얼굴이었다. 참으로 이 집에서 자신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옥녀가 서 있었다. 무엇을 하느냐? 아직도 짐을 다 못 쌌느냐? 곧 다 쌀 것입니다. 옥녀가 방 안을 둘러보며 들어왔다. 어머, 이 방이 더 넓네요. 여기를 제 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옥녀 방이지. 내 오늘 안으로 도배도 새로 하고 세간도 새로 드리라 하마. 옥녀는 다희가 5년 동안 써온 경대 앞에 앉았다. 다희의 화장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연분홍 벽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창가 쪽에 경대를 놓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옥녀 취향대로 다 바꿔주마. 다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아직 이 방에 있는데 눈앞에서 방을 고칠 이야기를 하다니. 아, 그리고 형님. 옥녀가 다희를 돌아보았다. 형님이 쓰시던 화장품이며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가십시오. 저는 새 것으로 쓸 것이니 남이 쓰던 것은 싫습니다. 아, 그리고 장롱에 있는 옷들도요. 형님 옷태가 너무 촌스러워. 저는 못 입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다 새로 사주마. 우리 옥녀에게는 좋은 비단으로 사줘야지. 다희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나가 주십시오. 무엇이라 내 방에서 나가 달라니. 아직은 제 방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이 지금 누구더러 나가라 하는 것이냐. 이 집이 누구의 집인 줄 아느냐. 오늘까지는 법도로 저 역시 이 집 며느리입니다. 그러니 나가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무슨 짓이냐. 종의 딸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냐.
종의 딸이라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 무뎌진 것일까. 나가주십시오. 참으로 뻔뻔하구나. 옥녀야 가자. 여기 있으니 기분이 상한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침상에 주저앉아 눈물이 흘렀다. 어서 내일이 왔으면 짐을 다 싸는데 한나절이 걸렸다. 보통이 2개에 5년의 세월이 담겼다. 고작 이것뿐이었다. 대청으로 나오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일봉, 옥녀, 넷이 마치 이미 한 식구가 된 것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짐 다 쌌소. 일봉이 다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예, 그럼 나가시오. 열쇠도 놓고 가고. 다희는 대청 위에 문 열쇠를 내려놓았다. 5년 동안 매일 쓰던 열쇠였다. 그리고 다희야,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네 이혼 소지 관련해서 연락이 가거든 순순히 응하거라. 괜히 버티지 말고. 어차피 네가 가져갈 재산도 없지 않느냐. 노잣돈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말거라. 우리 아들 잘못은 없다. 내가 며느리 노릇을 못한 것이지.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애도 못 낳고 살림도 못하면서 무엇을 바라느냐. 그저 조용히 나가거라. 다희는 그들을 한 명씩 쳐다보았다. 시아버지의 오만한 표정, 시어머니의 냉소, 일봉의 무관심한 눈빛, 옥녀의 승리한 듯한 얼굴. 이 얼굴들을 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변하는지 두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보퉁이를 들고 대문으로 향했다. 집신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았다. 5년 동안 닦고 또 닦았던 마루, 5년 동안 정리하고 또 정리했던 안채, 5년 동안 음식을 짓고 또 지었던 부엌. 이제 안녕이다. 대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옥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녁에는 무엇을 지어드릴까요? 제가 국수를 잘 삶습니다. 오, 우리 옥녀 음식 솜씨도 좋구나.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다희는 그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같은 시각 천화상단 안사랑채에서 한대인은 집사 최서방을 불렀다. 최부잣집 최봉출의 상단거는 어찌 되었는가? 예, 대방님. 분부하신 대로 모든 채비가 끝났습니다. 최서방이 문서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렸다. 그 가운데 절반은 다희가 손수 챙겨 보낸 것이었다. 5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며 남편의 상단이 실은 친정의 물목과 자금의 뿌리째 기대어 있음을 눈여겨보고 하나하나 베껴둔 장부였다. 최부자 상단과 우리 상단의 모든 거래 내역입니다. 한 해 거래액이 은자만 양이 넘고 저들 장사의 예할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대인은 문서를 천천히 넘겼다. 한대인은 거래하는 상인들 명부는 예, 여기 있습니다. 최부자 상단과 거래하는 크고 작은 상인이 도합 43곳입니다. 그중 38곳이 우리 상단과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좋다. 다음 주 아침 일찍 상단의 도가와 여러 객주를 불러 모으거라. 예, 대방님. 한대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최부자 상단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끊는다는 통문을 돌려라. 거래하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통보하거라. 최부자 상단과 계속 거래하는 곳은 우리 상단과도 거래를 끊는다고. 이는 다희가 서찰에 손수청한 바이기도 하다. 대방님, 그리 되면 최부자 상단은 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다. 최서방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혹여 사돈댁이기 때문입니까? 한대인이 비웃었다. 저들은 내 사돈도 아니다. 내 딸을 괴롭힌 원수일 뿐이다. 알겠습니다. 5년이다. 5년 동안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신분을 숨기고 살면서 저 집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종의 딸 소리를 들었다. 한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뒤에서 밀어주었으니 저 상단이 여기까지 큰 것이다. 그런데 감히 내 딸의 자리에 다른 계집을 앉히고
내 딸에게 설거지를 시켜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문서가 놀라 흩어졌다. 대가를 치러야지. 확실하게. 예, 대방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당포와 환전 객주에도 기별을 넣어라. 최부자 상단에 내준 빚은 더는 늘리지 말고 특히 우리 쪽 사람이 있는 환전소는 즉시 회수 채비를 하도록. 그리되면 최부자 상단은 자금이 말라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딱 좋다. 한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상단 본체였다. 네 5년 동안 내 딸 덕분에 호강했으면 되었다. 이제는 그 값을 치를 시간이다. 다희는 상단 소유의 별채에 짐을 풀었다. 정갈한 이부자리, 정돈된 서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성의 야경. 시댁의 작은 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넓고 정갈한 곳이었다. 보퉁이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아버지께 문안을 여쭈었다. 다희야, 집에서 나왔느냐? 예, 아버지. 지금 상단 별채에 있습니다. 잘했다. 내일부터는 그 집 사람들 걱정할 것 없다. 아버지, 목이 메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까지 해도 다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아비의 도리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 최부자에게 우리 상단에서 통문이 갈 것이다. 그 순간부터 저들의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지. 아버지,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곳간의 일꾼들은 죄가 없으니 그들의 죄점만은 어떻게든 챙겨주십시오. 알았다. 네 뜻대로 하마. 예, 너는 그저 편히 쉬거라. 나머지는 아비가 다 처리하마. 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성의 밤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튿날 아침, 다희는 상단 별채 침상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도성의 아침 풍경이 보였다. 장사를 나서는 사람들, 바쁘게 오가는 마차와 지객꾼들. 오늘이 그날이구나.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활짝 열었다. 10월의 차가운 아침, 볕이 방 안 가득 들었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시댁에서 입던 수수한 옷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좋아하던 다홍빛 저고리와 남색 치마, 단정하면서도 당당한 느낌이 드는 옷이었다. 거울을 보았다. 어제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 듯했다. 아침상이 들어왔다. 흰 쌀밥과 국, 정갈한 나물 반찬들. 시댁에서는 늘 시부모와 지압이 먼저 상을 차려드리고 자신은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웠다. 이렇게 제대로 된 아침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한술 떠먹었다. 따뜻하고 정갈했다. 맛있구나. 5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여유로운 아침이었다. 같은 시각 최부자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장부를 보고 있었다. 역시 우리 상단이 이번 철에도 장사가 잘 되었구나. 나날이 번창하는구나. 곁에 선 일꾼에게 자랑스레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재주로 여기까지 온 것이야. 아무것도 없던 상단을 이렇게 키웠으니. 일봉도 상단으로 나가 점원들과 함께 물목을 살피고 있었다. 이번 달에도 물목을 착실히 대야 하네. 다들 정성을 다하세. 그리고 옥녀는 일봉 곁에 앉아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서방님,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함께 드실까요? 평온한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다. 사시 정각 다이의 처소에 심부름꾼이 급히 들어왔다. 대방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방금 통문을 발송하였다. 전하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부름꾼이 물러갔다. 손이 떨렸다. 긴장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대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시 반, 최부자 상단에 통문이 도착했다. 점원이 문서를 들고 안사랑으로 뛰어 들어갔다. 어르신, 천화상단에서 통문이 왔습니다.
천하상단이 무엇이라 하더냐. 최 부자는 여유롭게 문서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귀 상단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끊음을 통보하오. 이것이 무슨. 손이 떨려 문서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어찌하여 갑자기. 저희도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점원이 급히 천화상단 물목방에 사람을 보냈다. 천화상단이 맞소. 저희는 최부자 상단인데 방금 받은 통문이 그렇소. 거래를 끊는다는 것이오. 즉시 효력이 발생하오. 그런데 까닭이 무엇이오? 저희가 무엇을 잘못하였소? 대방님의 분부요. 더는 말씀드릴 수 없소. 정갈꾼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총총히 돌아섰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천하상단이 우리 거래에 예할인 없는데 옷이 다이의 처소에 다시 심부름꾼이 왔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서찰이었다. 다희야, 1단계가 끝났다. 최 부자 상단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지금 거래하는 다른 상인들에게도 기별이 가고 있다. 최 부자 상단과 거래를 계속하면 우리와 거래를 끊는다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 그러면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 최 부자 상단은 거래처 대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전당포와 환전객주에도 기별을 넣었다. 빚 늘리는 것을 거부하고 회수채비에 들어간다는구나. 아버지의 서찰은 차갑고 단호했다. 5년 동안 내 딸 덕분에 잘 살았으면 되었다. 이제는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미시 무렵 최 부자 상단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거래처에서 걸려오는 정갈, 문서, 사람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도 천화상단과 거래가 있어 부득이 귀상단과의 거래를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 참으로 죄송한데 저희 사정도 어려워서 미안합니다. 천화상단 쪽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하나, 둘, 셋. 거래처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최 부자는 전가를 든 사람마다 붙들고 애원했다. 김서방, 우리 10년 넘게 함께 일하지 않았소. 이럴 수 있소. 어르신,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천화상단과 거래가 끊기면 저희도 망합니다. 일봉도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아버님, 이것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거래처들이 모두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천화상단에서 갑자기. 천화상단. 어찌 천화상단이 우리에게 이러는 것입니까? 모르겠다니까. 아무 까닭도 말해주지 않는다. 신시다희의 처소로 문서가 왔다. 아버지의 집사가 보낸 것이었다. 거래처 43곳 중 38곳 거래를 끊었음을 확인함. 최부자 상단 매출의 8할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다희는 문서를 읽으며 자리에 앉았다. 8할. 하루 만에 장사의 8할이 사라진 것이다. 이제 시작인데. 미시 반 전당포에서 기별이 왔다. 어르신, 다음 달 빚 갱신건인데요. 예, 갱신을 부탁하오. 죄송합니다. 도가에서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어찌 갑자기. 어르신 상단의 신망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우리 쪽에서도 빚을 걷어들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라니 지금 당장 갚으라는 말이요. 예, 죄송합니다. 최 부자는 붙들고 소리쳤다. 이럴 수가. 빚이 은자 5천냥인데 지금 당장 어찌 갚는단 말이요. 신시반 최 부자는 일꾼을 불렀다. 이것이 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어르신, 혹시 천화상단 쪽에 아는 이가 있으십니까? 그때였다. 최 부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잠깐, 천화상단. 5년 전 갑자기 천화상단 계열 상인들과 거래가 성사되었던 일. 그때는 아들 일봉의 제주덕이라 여겼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일봉아, 예 아버님, 내 5년 전 천화상단과 거래를 틀 때 누가 중간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었더냐? 아니요, 제가 직접 말을 넣었고 그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천화상단에 소개하였더냐? 누가? 일봉이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저 우리 상단의 실력으로 최 부자는 사람을 시켜 천화상단 대방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구해오라 일렀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기억을 더듬었다. 5년 전 아들의 혼례날 혼례청 밖에서 잠깐 다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년의 사내. 장인 어른이십니까? 다희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었다. 아닙니다. 그저 아는 분입니다. 그때 그 사내의 얼굴과 지금 그림 속 천화상단 대방의 얼굴 같은 사람인가? 아니, 확신할 수 없었다. 최 부자는 더 알아보라 일렀다. 천화상단 대방 한씨 집안은 막내딸의 신변을 극도로 숨겨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막내딸의 얼굴을 아는 이가 드물었다. 딱 하나의 실마리가 있었다. 이름이 다희라 한다는 소문. 다희. 최 부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설마. 급히 옛 그림들을 찾았다. 5년 전 상단 창립 잔치에 걸렸던 족자 그림 속에 멀리서 스친 흐릿한 옆모습. 그 옆모습이 며느리 다희와 꼭 닮아 있었다. 아니될 말이다. 이럴 수가. 최 부자는 서랍을 뒤졌다. 일본과 다희의 혼례 그림첩을 꺼냈다. 그림 속 다희의 얼굴과 흐릿한 옆모습의 여인, 같은 사람이었다. 천화상단 대방의 막내딸.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5년 전 갑자기 성사된 천화상단과의 거래, 설명할 수 없이 좋았던 조건들, 전당포의 파격적인 지원, 다른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모든 것이 다희 때문이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우리가 성공한 것이 전부 며느리 덕이었구나. 손이 떨렸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다희가, 아니 천화상단 대방이 등을 돌린 등골이 서늘했다. 복수를 하는 것인가? 유시 다희의 처소로 다시 사람이 왔다. 낯선 얼굴이었으나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만나지 않았다. 다시 왔다. 안태이슬. 또 만나지 않았다. 서찰이 왔다. 다희야, 아비다. 제발 만나다오. 이야기 좀 하자. 시아버지였다. 다희는 서찰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자 하시는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투명한 사람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종의 딸이라는 말을 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자리에는 다른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천화상단 대방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만나자는 것인가? 서찰이 계속 왔다. 다희는 서찰을 물리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알았겠지. 그대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유시 반 다희는 별채에서 저녁상을 받았다. 정갈한 반찬에 흰쌀밥, 시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상차림이었다. 젓가락으로 나무를 집으며 문득 생각났다. 시댁에서의 저녁상, 늘 시부모와 지아비 먼저 차려드리고 자신은 남은 것으로 때웠다. 며느리는 나중에 먹거라. 시부모 먼저 드셔야지. 국을 다시 끓여라. 반찬이 이게 무엇이냐. 맛이 없구나.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었다. 나물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럽고 향긋했다. 술시 최 부자는 회계를 맡은 일꾼을 불렀다. 지금 우리 상단의 형편이 어떠하냐? 어르신, 심각합니다. 천화상단 거래가 끊기며 매출의 예할이 사라졌고 다른 상인들까지 떠나며 추가로 일할 오부가 더, 그러니 도합할 할이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당포에서 은자 5,000냥 회수 통보가 왔습니다. 보름 안에 갚아야 합니다. 보름, 지금 당장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은자 1,200냥 정도입니다. 그것으로 5,000냥을 어찌 갚는단 말이냐? 방법이 없습니다. 세간을 다 팔더라도 보름 안에는. 최 부자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것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대하여. 일꾼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혹여 며느님께 부탁을. 다이 말이냐. 만나주지를 않는다. 서찰도 아니 읽는다. 최 부자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술시 반 일봉은 옥녀에게 사람을 보냈다. 옥녀야,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상단에 무슨 일이 있다면서요. 옥녀야, 우리는 헤어져야 할 것 같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미안하오. 나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소. 상단이 망하게 생겼소. 서방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만 해도 괜찮았지 않습니까? 다이가 천하상단 대방의 딸이었소. 전가를 전하던 자의 말이 끊겼다. 거짓말이지요? 아니요, 참말이요. 5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것이요. 그럼 우리가 칠순 잔치날, 그렇소, 천하상단 대방딸의 자리에 그대를 앉힌 것이요. 그래서 지금 상단이 망하고 있는 것이요. 서방님 미안합니다. 옥녀야, 나 지금 다이에게 빌어야 하오. 용서를 빌어야 하오. 아니 그러면 우리 집안이 다 망하오. 저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미안하오. 정갈꾼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옥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승리자였던 그녀, 오늘은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해시 다이는 별채 침상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5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참았던가. 혼례 첫날 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와 말씀하셨다. 다이야, 우리 집 법도가 있다. 며느리는 시부모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님. 그날부터 인시에 일어나 5년을 살았다. 혼인 반년차,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저 살림이나 열심히 하거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혼인 1년차, 명절마다 친정도 없는 것이 명절에 어디를 가겠느냐. 여기서 일이나 하거라. 다른 며느리들은 친정에 다녀오는데 자신은 홀로 시댁에서 20명분의 음식을 지었다. 혼인 3년차, 남편의 생일날 정성껏 지은 떡을 보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온 것도 아니고 손수 만들었느냐? 우리 아들 생일인데 이런 것으로. 그날 눈물을 삼키며 떡을 다시 지어 올렸다. 혼인 5년차, 칠순 잔치날, 자신의 자리에 정인을 앉히고 자신에게는 설거지를 시켰다. 200명이 보는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참았다.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대청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천하상단 대방의 딸에게 설거지를 시켰구나. 손이 떨렸다. 종의 딸이라 그리 말했구나. 머릿속에서 지난 5년이 스쳐 지나갔다. 명절마다 다이 홀로 일하게 했던 것, 생일마다 선물 하나 아니 해주었던 것, 아파도 며느리가 그 정도로 아프냐며 무시했던 것, 이웃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별로다 말했던 것. 하늘이시여,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미 늦은 일이었다. 이튿날 아침, 저잣거리에 방이 붙었다. 저잣거리에 최부자 상단 부도 위기, 천하상단 거래 중단 이후 거래처 팔할 이탈, 전당포 최부자 상단 신용 하락, 회수 움직임. 저잣거리에서는 최부자 상단이 이번 여드레 안에 문을 닫으리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림도 함께 나돌았다. 상단 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부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일봉. 다희는 별채에서 그 방을 전해 듣고 있었다. 아버지, 이것이 다 계획하신 것입니까? 얼마가는 계획이고 얼마가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천하상단이 손을 떼면 전당포가 어찌 반응할지는 뻔한 일이 아니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다희야, 오늘 미시에 전당포에서 최부자에게 기별이 갈 것이다. 무슨 기별입니까? 빚 은자 5천냥, 전액 즉시 상환 요구. 사흘 안에 갚지 못하면 물목방과 곡간을 압류한다고. 가슴이 철렁했다. 곡간까지요? 당연하지. 그 건물의 저당이 우리 쪽 전당포에 있다. 5년 전 내가 특별히 낮은 이자로 빌려주었던 것이다. 5년 동안
내 딸 덕분에 낮은 이자로 큰 건물을 쓰며 돈을 벌었으면 되었다. 이제는 돌려받을 시간이다. 미씨 최 부자는 전당포 문서방으로 달려갔다. 문서방 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문서방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최 부자 어르신, 빚 전액 상환 통보서입니다. 전액 상환이라니 5천냥을. 예, 도가의 분부입니다. 사흘 안에 갚으셔야 합니다. 사흘, 그것이 말이 됩니까? 5천냥을 사흘 안에 어찌 마련합니까? 죄송합니다. 도가의 결정입니다. 문서방 어른, 우리 10년 넘게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문서방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천하상단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천하상단. 사흘 안에 상환하지 못하시면 담보로 잡힌 물목방과 곶간을 압류합니다. 곶간까지요. 최 부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하면 우리 상단은 장사를 못하시게 됩니다. 최 부자는 비틀거리며 전당포를 나섰다. 유시 다희의 처소에 사람이 왔다. 옥녀가 보낸이었다. 다희아 씨, 옥녀입니다. 옥녀라. 옥녀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떨렸다. 다희아 씨, 제발 일봉 서방님을 살려주십시오. 상단이 망하면 서방님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제발입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칠순 잔치날 형님 자리에 앉은 것 참으로 잘못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하였다는 것입니까? 옥녀 아씨, 그때 부엌에서 제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서방님은 이제 제 사람입니다. 형님은 이제 끝입니다. 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이아 씨, 그것은 제가 철이 없어서. 그리고 설거지 열심히 하십시오. 형님, 이것이 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일일 테니까요. 이렇게도 하셨지요. 다이는 차갑게 말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설거지가 제가 그 집에서 한 마지막 일이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옥녀 아씨 차례입니다. 끝나는 것 말입니다. 아니 됩니다. 다희아 씨. 다희는 말을 끊었다.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마셨다. 해씨 최부자댁 대청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일봉이 모여 앉아 있었다. 5천냥을 사흘 안에 어찌 마련한단 말인가. 최부자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우리 집을 팔아도 2천냥밖에 아니 된다. 마차를 팔아도 500냥. 그래봐야 2,500냥이다. 여보, 제 폐물이랑 비녀를 팔면 300냥 정도 나옵니다. 2,800냥. 그래봐야 2,800냥이다. 2,200냥이 모자란다. 일봉이 입을 열었다.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은자와 물건을 팔면 200냥 정도. 3,000냥, 겨우 3,000냥이다. 2,000냥이 더 필요하다.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다. 여보, 다희에게 빌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만나주지를 않는다니까. 서찰도 아니 읽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직접 찾아갑시다. 어디 있는지 찾아서 무릎 꿇고 빕시다. 어디 있는지 어찌 알겠소. 일봉아, 너 다희가 있는 곳을 알아볼 수 없느냐. 그것이 저도 사람을 보내는 족족 돌려보냅니다. 제길.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인가. 이튿날 다희는 아버지와 저녁 자리를 함께했다. 도성의 한 고급 요리집 별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다희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오늘 전당포에서 통보하였다고 들었다. 다희야, 아비가 물어볼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아비, 끝까지 갈 것이냐? 다희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냐는 말이다. 지금 멈추면 그래도 상단은 살릴 수 있다. 작아지겠지만 그러나 사흘 후 곶간까지 압류하면 저들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아버지는 다희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다희는 5년을 떠올렸다. 인시에 일어나던 나날들,
종의 딸이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들, 명절 후마다 홀로 일하던 기억, 지아비의 냉대, 시어머니의 무시, 그리고 칠순 잔치날 자신의 자리에 앉아 웃던 옥녀, 설거지를 하며 흘렸던 눈물. 아버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럼 아비가 끝까지 도와주마. 이튿날 새벽, 최 부자와 일봉은 천화상단 문 앞에 서 있었다. 추운 10월 날씨에 옷을 여민 채 오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진시, 사시, 그러나 다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님, 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시, 미시, 오전 내내 기다렸지만 다희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 길, 어디 있는 것인가? 이미 늦은 일이었다. 5년 동안 쌓인 상처는 하루 이틀 눈물로 치유되지 않는 법이다. 신시 무렵 다희는 상단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시각을 헤아리고 있었다. 잠시 후면 최부자 상단 곳간에 압류방이 붙는다. 잠시 후면 시댁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인편이 왔다. 아버지의 서찰이었다. 하루, 에이그, 다희야. 한각 후 관아집행 관원이 현장에 이를 것이다. 괜찮겠느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느냐? 다희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흔들렸다. 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 아비도 그리 생각한다. 우리 딸 고생한 만큼 값을 치러야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신시정각 최부자 상단 곳간 앞에 관아집행 관원과 전당포 사람들이 도착했다. 최부자는 곳간 문 앞을 막아섰다. 아니 됩니다. 제발 하루만 더 시일을 주십시오. 최부자 어른, 비켜서시오. 법도에 따른 일이오. 제발입니다. 이 건물을 빼앗기면 우리는 장사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그러나 관원은 냉정했다. 빚 5,000냥을 상환하지 못하셨소. 압류 절차를 진행하오. 사람들이 곳간 정문에 붉은 방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 곳간은 빚을 갚지 못하여 압류되었음.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이다. 다 끝이다. 곳간 안에서 일꾼들이 나왔다. 어르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저희 춘전은요. 다음 춘전날인데 상단이 망하는 것입니까? 최 부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저물녘 밀린 챈점만은 천하상단의 이름으로 따로 일꾼들에게 전해졌다. 다이가 미리 청해둔 대로였다. 일봉도 현장에 있었다. 압류방이 붙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참으로 끝입니까? 그런 듯하구나. 유시 저작거리에 극보가 돌았다. 최부자 상단 곳간 압류, 사실상 장사 끊김, 일꾼들 챈전 끊길 위기, 최부자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사죄. 다이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다. 시원한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것인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5년 동안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같은 시각 일봉은 옥녀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옥녀는 만나주지 않았다. 1번, 2번, 3번 서찰을 보냈다. 옥녀야, 제발 만나다오. 이야기 좀 하자.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다. 옥녀의 친정 아비 되는 포목상 주인이 그날로 서찰을 보내 엄히 일렀다. 천하상단에 밑보이면 우리 집 장사도 끝장이다. 당장 그 집에서 손을 떼거라. 옥녀는 아비의 말을 거스르지 못하고 이미 떠난 것이었다. 상단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 그것이 바로 옥녀였다. 일봉은 멍하니 서 있었다. 결국 홀로 남았구나. 술시 대청에는 최부자, 시어머니, 일봉이 모여 앉아 있었다. 저작거리에는 최부자 상단에 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곳간이 압류되는 광경, 일꾼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 붉은 방들.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인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잘못하였다. 다희를 그리 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일봉이 말했다. 다희는 만나주지도 않고 옥녀도 떠났고 상단도 망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최 부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해시 다희는 별채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난다. 시댁의 운명이 자신의 원한이 인편으로 아버지께 짧은 서찰을 보냈다. 아버지,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곧 답이 왔다. 알았다 딸아. 내일부터는 남은 세간까지 모두 관아에서 정리에 들어간다. 저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다희는 서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끝이다. 며칠 후 관아에서 이혼 소지를 다루는 자리가 열렸다. 다희는 송사를 도와줄 이와 함께 관아에 이르렀다. 아버지가 붙여주신 노련한 사람이었다. 다희아 씨, 오늘은 양측의 뜻을 가늠해 화해를 붙여보는 자리입니다. 저쪽이 화해를 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나 원치 않으시면 정식으로 송사를 다투셔도 됩니다. 송사로 다투고 싶습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송사를 돕는 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희의 품에는 옥녀가 일봉에게 보냈던 연서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부엌에서 옥녀와 나눈 말을 곱씹으며 훗날을 위해 손수 모아둔 것이었다. 별실 앞에 일봉이 서 있었다. 5년 만에 제대로 본 지아비의 얼굴이었다. 초췌하고 수척하며 눈 밑에는 그늘이 가득했다. 열흘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다희야. 일봉이 다가왔다. 다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다희야.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예, 정식 절차로 하시지요. 관아를 통해서요. 다희야. 일봉이 손을 뻗으려 했다. 송사를 돕는 이가 막아섰다. 최일봉은 다희아 씨께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오. 법도에 따라 조처하겠소. 일봉은 손을 거두었다. 별실 문이 열렸다. 들어오시오. 화해를 맡은 관원이 양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양쪽 말을 듣고 화해할 뜻이 있는지 가늠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한 쪽부터 말씀하시오. 다희 편에서 문서를 꺼냈다. 청인 서다희는 피청인 최일봉의 지속적인 부정한 행실과 가정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 연서들이 그 증거입니다. 다희가 품에서 옥녀의 연서를 꺼내 관원 앞에 내놓았다. 피청인 측 입장은 일봉 편에서 입을 열었다. 저희는 원만히 갈라서기를 원합니다. 청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간과 노잣돈 모두 넉넉히 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봉 편에서 잠시 망설였다. 다만 최일봉이 청인께 직접 사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거절합니다. 다희아 씨, 한 번만. 5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화해를 맡은 관원이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송사를 다투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일봉이 벌떡 일어났다. 다희야, 제발. 그러고는 무릎을 꿇었다. 별실 바닥에 다희 앞에.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참으로 잘못했다. 다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일봉 서방님. 예, 다희야. 제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다희야. 옥녀 아씨에게나 꿇으십시오. 그 사람이 서방님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아니야. 옥녀는 이미 떠났다. 상단이 망하니 연락도 아니 받는다. 그 말에 다희는 헛웃음이 나왔다. 그럼 결국 홀로 남으셨군요. 저처럼. 다희야 제발. 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가겠습니다. 별실을 나섰을 때 복도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다희야. 시어머니는 다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관아, 복도 한가운데서. 다희야. 시어미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다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저것이 무슨 일인가?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는 것인가? 수군거림이 들렸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다희야, 시어미가 정신이 나갔었다. 네가 천화상단 대방의 딸인 줄 알았으면. 그 말에 다희는 걸음을 멈추고 웃었다. 어머님, 다희야. 어머님은 결국 그것밖에 아니 보이시는군요. 제가 천하상단 대방의 딸이라 살려달라 하시는 것이지요. 만일 제가 정말 종의 딸이었다면 어머님은 지금도 저를 무시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머님 5년 동안 저에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종의 딸 주제에 친정도 없는 것이 애도 못 낳으면서 이런 말들 기억하십니까? 다희야, 그것은 저는 그 모든 말을 다 기억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다희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어머님 칠순 잔치날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부엌 가서 설거지 좀 거들라. 일손이 모자라다고 200명 앞에서 저에게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제 자리에는 지아비의 정인을 앉히셨고요. 다희야, 시어미가 참으로 잘못했다. 다희는 옷깃을 여몄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된다. 다희야, 5년 동안 받은 상처가 참으로 깊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희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어갔다. 다희야, 제발, 집도 빼앗기고 상단도 망했다. 우리 어찌 산단 말이냐. 어머님도 5년 동안 저를 그리 만들려 하셨지요. 매 한 가지입니다. 아니 된다. 다희야.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다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관아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 무릎 꿇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미안합니다. 어머님,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가마에 오르며 다희는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다. 후련해서일까? 아니면 슬퍼서일까? 5년 동안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관아를 나섰을 때 아버지의 가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마에 오르자 아버지가 다희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희야, 울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아버지,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다. 너는 마땅한 일을 하였다. 5년 동안 참은 것도 대단한 일이다. 아버지는 다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은 지우거라. 내 삶을 살거라. 예, 아버지. 가마가 움직였다. 관아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그 안에 남은 시댁 식구들도.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정말 끝입니다. 한 달 후 천화상단 안사랑채 아버지가 다희를 불렀다. 다희야, 앉거라. 예, 아버지. 아버지는 문서 한 장을 다희 앞에 놓았다. 도가 결의문이다. 읽어보아라. 문서를 집어들었다. 서다희, 천화상단 부대방 선임건.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내 5년 동안 쉬었지 않느냐. 이제 다시 일해야지. 그러나 갑자기 부대방이라니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가 아니다. 너는 원래 재주가 있었다. 5년 전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겠다 하여 물러났었지만 내 재주는 그대로다. 그리고 다희야, 아버지, 이제는 네 재주로, 네 이름으로 당당히 살거라. 숨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부터 상단에 나오거라. 네 사랑채를 준비해 두었다. 부대방이 된 다희는 가장 먼저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던 강진 객주와의 3년 묵은 셈 다툼을 자청에 맡았다. 밤새 장부를 뒤져 양측의 셈이 어긋난 대목을 찾아내고 몸소 강진까지 내려가 객주를 설득하여 보름 만에 매듭을 지었다. 그제야 상단 안에서 대방의 딸이라 앉힌 자리라며 수군거리던 입들이
조용해졌다. 다이가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한 해가 지난 어느 봄날, 다이는 상당 근처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꽃잎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노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복수는 끝났다.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고 자신은 제자리를 되찾았다. 원했던 결말이었다. 그러나 가슴 한편이 허전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것일까? 5년 동안 받은 상처는 복수로 갚아졌지만 그 상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시댁 식구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느낀 통쾌함도 잠시뿐이었다. 결국 남은 것은 헛헛함이었다. 그래도 이제는 자유롭구나. 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다. 앞을 향해 더는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기로 하였다. 시댁도 일봉도 그 5년의 세월도 모두 자신의 삶에서 한 장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새로운 장을 쓸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녁상을 마주하였다. 다희야, 요즘 어떠하냐? 좋습니다. 아버지,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그런데 후회는 없느냐? 무엇이 말씀입니까? 시댁을 그리 무너뜨린 것. 다희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버지, 후회는 없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값이었습니다. 다만 복수가 끝나고 나니 그저 허전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사람이란다, 다이야. 복수는 통쾌하지만 결국 빈자리만 남기는 법이지. 예, 그래도 너는 잘하였다. 5년 동안 참은 것도, 복수를 한 것도,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선 것도. 아버지는 다희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찾거라. 복수는 끝났으니 이제는 참된 내 삶을 살거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다희는 자리에 누워 지난 세월을 곱씹었다. 5년 전 일본과 정을 나누며 순진했던 자신,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자신,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면서도 참았던 자신, 그리고 지금 복수를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온 자신. 문득 어릴 적 만났던 늙은 거지 노파의 말이 떠올랐다. 좋은 낭군을 얻고 싶거든 가장 낮은 곳에 몸을 두어야 한다던 그 말. 다희는 정말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의 참모습을 낱낱이 보았다. 낭군은 끝내 얻지 못하였으나 대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얻었다. 노파의 말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그 말이 가리킨 것이 낭군이 아니라 다희 자신이었을 뿐. 이제 참으로 새로운 시작이다. 새해가 지난 후 천화상단은 다희의 손 아래 그 어느 때보다 큰 번성을 이루었다. 다희는 저잣거리에서 가장 이름난 여인 상두가 되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시댁 소식을 들었다. 최 부자는 여전히 어느 저잣거리 좌판에서 품을 팔며 지낸다 하였다. 시어머니는 몸이 쇠하여 자주 병석에 눕는다 하였다. 일봉은 새로 혼인하였다가 또 갈라섰다 하였다. 그렇게들 사는구나. 더는 복수심도 분노도 잃지 않았다. 그저 남이었다. 한때 자신의 삶의 일부였으나 이제는 완전히 지나간 옛사람들. 다희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평온하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였다. 오늘도 다희는 사랑채 마루에서 도성을 내려다본다. 5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신분, 5년 동안 견뎌야 했던 모욕,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난 일이 되었다. 다희는 더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다. 천화상단의 부대방 서다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온다. 꽃 향내가 실려온다. 새로운 계절이 왔다. 다희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온다. 지난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다희를 정하지 않는다. 다희가 스스로를 정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서다희입니다. 천화상단의 부대방이자
한 사람의 여인이자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숨지 않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삶을 삽니다.